안녕하세요, 댄쌤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어떤 거냐면요, 수시 반전 드라마 3에서 6등급으로 인서울하기입니다. 일단 이 3에서 6등급은 내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을 건데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현재 지금 제가 목이 나간 상태라서 이걸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수시를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요. 그 기간은 이제 9월 6일부터 9월 10일 이 중에서 3일 이상을 각 대학교에서 수시 원서 넣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8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딱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뒤에 원서를 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어떤 거냐면은 6일날 시작을 해요. 어떤 데는 8일부터 하는 데가 있는데 주의할 거는 마감하는 날입니다. 즉 9일과 10일에 원서를 마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마감 시점을 잘 기억해 뒀다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전국교육대학교,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이런 교대들 있죠? 마찬가지로 이때는 원서 접수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감일을 꼭 잘 주의하도록 할게요. 좀 더 보면은 수도권의 주요 23개 대학교,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이렇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빈칸들 있지? 이 빈칸들은 원서를 받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원하도록 할게요. 지방고점 국군일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빈 곳 있죠? 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이런 데 있죠? 자, 좀만 더 보면은 의과대학들,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북대부터 해가지고 막 한양대, 서울까지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 안 받는 데가 종종 있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입시 요강들이 너무 많아서 원서 접수가 언제 마감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수시 일정표가 필요하다고 하면요. 댓글에다가 이메일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은 수시 일정표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시 요강 검색이 어떤 거냐면은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보여줄 건데 그 수시 요강 검색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내드리는 건 사실 이제 위법이라서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그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댓글을 다시는 김에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서를 접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은 내가 내신이 3에서 6등급이야. 하지만 난 목표는 인서울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조금 욕심이에요. 그쵸? 근데 요즘에 사실 많은 아이들이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저는 돈 많은 백수가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일은 안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내신이 좋지 않아. 그런데 목표는 인서울이야. 그럼 이런 심리랑 비슷해요. 알겠죠? 공부는 그동안 많이 안 했지만 결과는 좀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돈이 암만 많아도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지위가 높아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다만 꼭 기억해둘 건 어떤 거냐면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남은 시점이 한 100일 남았었다. 8월 6일 시점으로 딱 100일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100일 동안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전제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내신이 3에서 6등급이야. 그러면은 일단 수시, 학생부 교과는요, 가능성이 힘듭니다. 왜냐? 교과는 말 그대로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건데요. 2등급으로 절대 인서울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빼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있는데 종합은 비교과, 교과 이런 거 보는 거죠. 한마디로 성적도 보는데 그 외에 스펙도 보는 게 종합이에요. 자, 근데 사실 한번 보자. 내가 내신 3에서 6등급이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데 코인 노래방 또는
뭐 올리브영, 뭐 PC방, 또는 뭐 설빙, 막 이런 데 좀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법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야. 명랑핫도그 막 이런 거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쉬고 이런 시간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시간을 좀 쓰느라 스펙을 내가 충분히 못 쌓았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내가 충분히 스펙을 못 쌓았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종합도 조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랑 종합은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실기도 안 볼 겁니다. 실기는 뭐 예체능이나 예체능, 미술이나 체육하는 친구들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볼 건 논술입니다. 자, 아시겠죠? 3에서 6등급인데 목표는 인서울이야. 그러면은 우리한테 남은 길은 논술밖에 없어요. 자, 제가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사실 마음속에서 조금 스멀스멀 포기하고 싶은 기운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실 논술을 잘 못해. 자신이 없어. 나는 글을 잘 쓰는 타입이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논술 쓸 때 기가 막히게 글을 못 쓰니까 내 논술 시험지는 매력이 없을 거야. 이럴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힘든 길이면은 사실 설명 안 했을 겁니다. 자, 나 뒤에 설명해 줄 건데 일단 주의할 거. 내가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야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논술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는 논술로 갈 거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둘게요. 논술로 갈 거고요. 일단 논술이 어떤 건지를 보도록 하면은 이런 겁니다. 논술은 크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쪼개면은 최저 등급이 없는 곳과 최저 등급이 있는 곳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요. 내가 내신이 그 정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3에서 6등급이야.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최저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수능을 봐서 최저 등급을 맞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가고 싶어 할 건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로 갔을 때 완전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뭐 이거를 뭐 도박 같은 거로 비유하자면은 보상은요. 보상은 아주 높아요. 그렇죠? 보상은 아주 높은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그 보상을 얻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고를 거냐면은 이 최저를 고를 거예요. 최저가 있는 곳을 고를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최저가 없는 곳과 마찬가지로 보상은 높을 겁니다. 근데 다만 얘보다 최저가 없는 곳보다 붙을 확률도 높아요. 근데 어떤 걸 가정했을 때냐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남은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노력한다. 라고 하는 걸 가정했을 때 확률도 높아요. 이해됐나요? 자,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뒤에 조금 내용을 더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논술이 학생부랑 논술 그 비율이 있는데요. 어떤 데는 0대 100, 논술 100인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학생부 3에 논술 7, 또 4대 6, 5대 5 막 이런 데 있는데요. 일단 우리 얘는 안 본다고 그랬죠. 최저 없는 곳은. 최저 있는 것만 갈 거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학생부가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학생부가 없이 논술만 보는 데 있죠. 여기 진짜 괴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로 갈 겁니다. 근데 기억해 둘 거. 선생님, 기억해 둘 게 아니라, 자, 한번 보자. 내가 내신이 안 좋은데 선생님, 이런 데로 가면 학생부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저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이유냐면은, 이거 한번 보자. 이건 제가 단국대 가이드북을 뽑아온 건데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단국대는 학생부가 40%고, 논술이 60%야. 그래서 학생부 40%, 논술 60%인데요. 주의할 게 얘는 석차 등급 반영을 하는데, 자, 내가 내신이 1등급이야. 그러면요, 점수를 100점 줄 거래요. 100점 만점에. 그리고 내가 내신이 2등급이야.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99점. 3등급이면 98점. 4등급이면 97점. 5등급이면 96점. 6등급이면 95점. 지금 봤을 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봤을 때 점수 차가요.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7등급은 70, 8등급은 40. 7등급부터 확 깎이죠? 우리도 내가 7, 8, 5등급은 안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 거냐? 우리가 논술고사는요, 학생부 등급과 점수차가 작기 때문에 논술고사가 합계 단락을 자극할 건데, 그런데도 7, 8, 9등급은 뽑기 싫어요. 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6등급은 차등이 있긴 있지만 아주 미미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40% 반영할 때 1등급 수험생은 학생부 40 중에 40점 만점 다 받을 건데 6등급이라고 하면은 40점 중에 38점은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개가 1등부터 6등급까지의 기본점수 차이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이거는 거의 어떤 거냐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엄청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은 논술은 기본점수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내신이 들어가는 쪽이 오히려 우리가 기본점수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걸 먼저 파악해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이걸 볼 겁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무슨 말이냐? 아까 이제 내가 말했을 거예요. 아, 나 논술 잘 못 쓰는데, 또는 이제 난 글을 잘 쓰는 타입이 아닌데, 글 쓰는 거 어려워하는데, 이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알면은 그 생각 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금지법,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선행하지 마세요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실제로 네이버에 치면 나와. 자, 그래서 특별법, 법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선행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시킨 거냐면은 요런 뉘앙스입니다. 옛날에 한데 돈이 많으면은 대학을 잘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선생님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옛날에 알겠죠? 너희들 내가 선생님 때 이러면 이제 꽃모 이러는데 꽃모 아니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는 진짜 돈이 많으면 대학을 잘 갈 때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옛날 논술 시험지는요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워서 어떤 거냐면 논술 지문이 딱 나오는데 뭐 가 제시문, 뭐 나 제시문, 막 다, 라, 막 이렇게 있는데 나오는 글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제시문의 난이도 자체가 거의 대학교 레벨이었습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거의 레벨이 대학교 수준이라서 일반 고등학생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거죠. 이해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돈 많은 뭐 강남이나 뭐 대치에 돈 많은 자제분들 있죠? 이제 자제분들이 돈과 인맥을 조금 활용해서 근처 아는 교수님한테 과외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논문들을 읽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고 이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논술을 보러 갔을 때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 나오잖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반적인 고등학생이라서 충실히 학교 수업에 임하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다녔어 라고 해도 얘네들은 못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지문을 읽었을 때 자체 애초에 일반 고등학생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한테 가해를 받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거를 논술을 잘 봤을 거고요. 그래서 돈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갔어요. 그래서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쵸?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대학도 잘 못 가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때린 게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난이도 자체가 대학교 레벨이라지? 제시문 자체가? 그래서 바꿉니다. 모든 출처, 제시문의 출처를 고등학교, 고교 범위 내로 만드세요. 한마디로 모든 출처는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내세요. 출제하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2018년도인데요. 고등학교 뭐 독서와 문법, 고등학교 국어2, 고등학교 한국사, 사회, 문학,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이런 식으로 모든 지문 자체가
고등학교 범위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2019년도도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도 보면은 사회문화, 천재교육, 독서문법, 비상교육,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고등학교 경제 교학사, 뭐 고등학교 사회지학사, 이런 식으로 모든 범위 내에서 모든 범위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이었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뭐 수투, 기백, 미적분 1, 미적분 2, 확통,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에서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즉 어떤 거냐면, 물론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서 이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시험 난이도 자체가 교과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제시문이 좀 어려운 거 냈다 그랬죠. 교수님 입맛에 맞는 글들을 써서 내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어떤 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들으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만 제시문을 내야 하니까 교수님들 입맛에 맞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옛날에는 진짜 이 의견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글이 정말 획기적이고 기발하고 창의적이어야 됐었지만, 지금은 그런 창의력을 보지 않아요. 알겠죠? 지금의 논술은 이런 창의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이런 걸 봅니다. 답. 한마디로 제시문에 따른 그 질문들 있죠? 그 질문에 답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답을 찾으면 되는 그러한 논술이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실제 가이드 답안이에요. 논술을 보고 나서 자료 출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학교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지학사 36페이지, 사회비상교육 31페이지 이런 게 나오고요. 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투 66, 85페이지, 미적분 44부터 123페이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줘야 돼요, 교육부에다가. 자, 그래서 마저 말하면은 아까 말했던 거. 이제 현재 논술은 그래서 창의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즉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에 넘어가 보면은 생각해보자. 논술을 보러 오는 애들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오는데요. 그 많은 논술 시험지를 교수님이 다 읽을 수가 있을까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1번 질문 있고 2번 질문 있고 3번 질문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1번 질문에 요런 내용들 있는 거, 2번 문제에 요런 내용들이 있는 거, 3번 문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알바, 조교죠? 이제 교수님들 밑에는 석사학위를 밟고 있는 조교쌤들이나 아니면 그 대학생 학사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그 논술 시험지에서 1번엔 이런 내용 있는 거, 2번엔 이런 내용 있는 거, 3번에 이런 내용 있는 것만 먼저 선별해내 라고 말할 거예요. 아시겠나요? 한마디로 글이 막 엄청 잘 쓰고 매력적이고 막 획기적이어서 와 이건 장난 아니다 싶은 거를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 걸 걸러낼 거예요. 아시겠나요? 답이 있는 거 먼저 걸러낼 거고요. 이런 답이 있는 걸러낸 것들을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선별할 겁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현재 논술은 답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논술이에요. 자, 선생님 그럼 답은 어떻게 찾나요? 저 너무 원래 국어도 잘 못하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논술 학원에 가세요. 학원 다녀야 돼요. 그래서 논술 학원에 다니는데 주말에 한 3시간, 4시간만 투자해 주세요. 평일은 너무 힘드니까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해서 3시간, 4시간씩 논술 학원을 투자해 주는 건데, 자, 이거 잘 골라야 돼요. 논술 학원을. 어떤 거냐면 내가 논술 학원을 갔는데 거기서 막 원고지 작성법 막 예를 들어서 또는 맞춤법
띄어쓰기 막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거기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또는 갔는데 대학교 서적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걸로 논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 여기도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선행학습 금지라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어떤 데를 가야 되는 거냐면은, 자, 이 제시문 읽고 가지 지문의 의도는 이런 거고요. 나 제시문의 의도는 이런 거고, 다 제시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 1번 지문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가, 나를 종합해서 이런 뉘앙스의 답을 쓰면 돼요 하는 그 글의 의도나, 알겠죠?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답을 추론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논술학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논술학원에 가서 이걸 배우면 돼요. 요것만 계속 배우는 거야. 그리고 수능 끝나고 논술을 보기 전까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많이 가서 공부하는 거죠. 이걸 토대로 논술학원에 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지? 이제 이걸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하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제 이걸 할 수 있어 내가. 그럼 우리는 최저 등급 싸움을 하면 됩니다. 자,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노력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자, 최저 싸움이야. 어떤 거냐면은 사실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최저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이걸로 먼저 논술 시험 보는 것들을 분류할 거예요. 아시겠나요?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은 애초에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거니까 아예 먼저 버리고 난 다음에 최저가 된 애들을 대상으로 답이 있냐 없냐를 찾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최저는 무조건 맞춰줘야 경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노력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금 내가 내신이 3에서 6등급이면은 모의고사 점수도 사실은 뭐 내가 특목고나 외고가 아니라고 하면은 좀 내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모의고사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애써줘야 됩니다. 정말 피난 노력을 여기서 쏟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쏟는 거냐면은 내가 잘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어. 그건 좀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과목이 한 개 정도는 있어. 근데 영어는 그래도 2, 3등급 나와. 조금만 노력하면 2등급, 그냥 안 하면 3등급. 그러면요, 어떻게든 영어를 2등급 만들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인문계면 사탐, 뭐 자연계면 과탐 해가지고 사탐, 과탐을 미친듯이 공부하는 거죠. 탐구가 국어나 수학보다 올리기가 좀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탐, 과탐 미친듯이 파는 거야. 뭐 사탐이면은 개념 강의를 인강은 뭐 사가지고요. 개념 강의 다 독파한 다음에 기출집 사서 매일 하나씩 푸는 거죠. 기출집. 틀리는 거 다 외우고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진짜 열심히 해주면은 2등급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한 100일 남았다 그랬죠? 남은 기간 동안 미친 듯이 노력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보자. 서울에는 경희대고요. 논술 전형입니다. 경쟁률은 막 69대 1, 작년 이랬네요. 그 18년도는 68대 1, 17년도에는 75대 1 이랬는데요. 자, 이게 경쟁률이잖아요. 이건 총 경쟁률이고 실질 경쟁률. 최저를 맞춘 사람들의 하나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크지 않아요. 막 10대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시겠나요? 최저만 맞추면 경쟁자 50명 날아간다고요. 50명, 60명 날아가요. 그러니까 최저를 우선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국수 영사 과탐 중에서 2개 영역 등급합이 4등급이네. 한국사는 5등급이네. 자, 이런 거 어떤 겁니까? 뭐 1, 3 나오거나 2 나오면 되죠. 자, 영어 1등급, 뭐 사탐 3등급, 또는 뭐 영어 2등급, 뭐 사탐 2등급, 또는 국어 2등급, 언어 2등급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2등급 4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 저 6등급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요 조금 낮춰보자고요. 경희 때는 힘들더라도 이게 뭐 숭실대, 자 숭실대고요. 논술 우수자입니다. 이런 데 가서 여기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이네요. 한국서도 안 보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면은 6등급이 어떤 거야? 1, 5 또는 2, 4 또는 3, 3입니다. 내가 진짜 잘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 영어 1등급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발로프로도 5등급 나올 거예요. 또는 내가 영어 2등급은 나와. 그럼 나머지는 대충 해도 4등급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또는 내가 3, 3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인수를 하려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적어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남은 시간 동안에 수시 원서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해 주고요. 최저를 맞추려고 과목을 2개 선별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2개를 미친 듯이 파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저 등급을 맞추게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걸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도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6논술을 썼어요. 6논술인데 전부 다 상향을 썼어요. 상향.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상담을 할 거예요. 상담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거기 다 못 쓰게 할 거고, 만약에 이 대학교가 지금 쓰려고 하는 곳이 여러분의 성적보다 많이 높아 라고 하면은 상향을 2개,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적에 알맞는 대학교 2개, 그리고 안전빵으로 조금 낮은 대학교 2개를 쓰게 할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에요. 알겠죠? 정석인데 사실 꼭 생각해봐요. 우리가 학원 다니고 뭐 과외 받고 또는 인강을 보고 그렇게 공부했던 이유는 뭡니까? 성적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서 더 좋은 데 가고자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수시 쓸 때요, 그 생각을 다 날려먹고 까먹고 현실에 타협해요. 자, 이렇게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목표를 정해놨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런 방법을 찾아내야지 포기하고 현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과거를 떠올리면 돼요. 내가 공부 학원 다니고 과외도 받고 인강도 받는데 하향 써야 되나, 이 대학교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쓰면은 실제로 붙는 대학교는 보통 여기 붙어요. 하향 붙거나 운 좋으면 여기 하나 붙어요. 상향은 거의 힘들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못 쓰게 할 건데 본인이 확실히 말해줘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대학 갈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많이는 안 했지만 몇 명은 6논술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왔는데, 제가 아껴 쓰는 텀블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제가 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사준 겁니다. 어떤 거냐? 자기가 떨어질 줄 알았던 거야, 모든 대학교가.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찰나에 경희대 발표가 났는데 붙은 거죠. 근데 그 애가 논술을 잘 본 것도 아니었어. 잘 못 봤는데 답만 썼대, 자기는. 그리고 최저를 겨우 맞췄어요. 영어가 1등급 나왔고 언어가 3등급. 영어 1등급 이제 저랑 같이 했죠. 그래서 영어 1등급, 언어 3등급 간신히 맞추고 기다렸는데 붙은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걔가 무슨 래퍼 콘서트를 간다고 뭐 티켓팅을 해놨는데 그걸 환불하고 그 돈으로 막 텀블러랑 막 케이크랑 사온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거냐면은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얘마다 더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 친구가 있어요. 경희대 잘 가는 케이스입니다. 예시는 3등급 중반이었어요. 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해요. 얘 거의 EBS 연이 다 느꼈거든.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 정리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3에서 6등급으로 인서울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있는데요. 중요할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논술로 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논술로 갈 거고 논술 중에서도 최저가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요. 2번. 논술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떡하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말한 게 선행학습 금지법. 모든 논술 제시문은 고교 범위 내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떤 걸 알아두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답만 찾으면 돼요. 이거 논술하고 하는 힘을 빌리세요. 그 다음에 3번. 마지막.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 최저를 맞추자.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요. 내가 내신이 3에서 6등급이야. 충분히 인서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최저 맞추는 게 제일 힘들 겁니다. 노력해줘야 돼요. 그동안 좀 선선히 했으면은 남은 100일 동안에 좀 미친듯이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좀 힘내도록 하시고요. 내가 이 수시 일정표가 필요해. 또는 내가 수시호 검색기도 조금 뽑아서 내가 요강을 검색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일정표는 PDF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요강 검색기는 제가 배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단국대 논술 가이드북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것도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